이른 새벽, 남구로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일용직 일자리를 알선하는 직업소개소가 밀집한 장소. 50대 구직자가 가장 많지만 60대 이상 고령층도 적지 않습니다. 저 KBS에서 왔는데 선생님 혹시 일하러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 나 70 다 돼가요. 아가 지금 50이 다 돼. 그러면은 지금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하루도 일찍 나오는 거예요. 원래 7시에 시작하잖아요. 네네. 4시도 안 되고 나와가지고 그냥 잘 보는 사람일수록 미리 나와요. 그래야지 사무실에서는 이 사람이 빨리 나오고 진짜 좀 저런 분들 먼저 보내거든. 하지만 건설 경기 침체로 일감은 크게 줄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까지 늘어나면서 고령 노동자들의 설 자리는 더 좁아졌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 대비 턱없이 부족한 규모. 결국 노인들이 생계를 위해 선택하는 게 자영업입니다. 전체 자영업자의 37%가 60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슬재능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저는 다슬재능연구소 소장 다슬입니다. 이제 그 노후 파산, 죽지 못해 산다 추정 60분 이제 영상 클립을 보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 영상 같은 경우는 좀 필요성이라든지 이제 노후 준비에 관한 얘기를 조금 나눴다면, 전 조금 이번 영상에서는 좀 아이디어 관련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디어 관련한 영상을 해보고 싶은데, 이제 제가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 얘기했는데 자영업자도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매년 자영업자는 증가해요. 당연히 고령의 자영업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부분이 됨에 있어서 저는 조금 이제 고령만 한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하는 대상이 좀 통상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제 노인, 숨 고르기 청년, 그리고 저소득층. 저는 오늘 이 약간 그 사회에 도움이 좀 필요한 우리 그 대상 분들이 좀 하면 좋을 이런 아이디어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실 대부분 대출 없이 창업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지금 현재 사회로서는. 근데 저는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제 차라리 이런 도전, 창업,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지금 모두의 창업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제 그 기술, 그리고 생계,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지원금도 준다 그러고 1등 하면 10억에 그거도 준다 그러고, 근데 사실 한 명이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되게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용이 좀 필요하고, 저출생, 초고령화,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업하는 걸 늘리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일반 사람들이죠. 근데 일반 사람의 기준은 사실 모두 다르겠지만, 사실 저는 오늘 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근데 사업을 하려면, 저는 가장 먼저 뭔가 상품을 생산을 하든 서비스를 하든 뭔가 연구하고, 뭐, 도전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시간들을 뭐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도전함에 있어서 결국은 다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결국은 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이제 내 한평생 한 거 있죠. 뭐 이제 퇴직금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뭐 저금을 진짜 조금 조금씩 해갖고 모은 여윳돈이라든지, 요 돈으로 해요. 사업을 해요. 근데 잘 안 됐어. 잘 안 되고, 뭔가 좀 가세가 기울어서 생활이 어려워져. 생활의 어려움. 생활이 어려워져. 그럼 당연히 사회 복귀가 쉽지 않겠죠? 파산하는 사람이 되겠죠? 회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물론 파산이랑 회생은 사실 하나의 정책인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걸 했던 사람들의 이거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 서비스 비용이 늘어나요. 비용. 이거 안전을 위한 뭐 비용인 거죠.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사실 이 퇴직금이나 여윳돈을 가지고 사업하는 게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들인 거죠. 지금 말하는 어쨌든 노인이나 숨고르기 청년이라든가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런 게 굉장히 어렵겠죠. 도전하는 게 두려워지겠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물론 뭐 아이디어 창업 막 뭐 하겠다, 뭐 모델 창업 해갖고 하겠다. 근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싶냐면, 저는 이 사업의 이름은 실패해도 괜찮다. 저는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뭐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고용노동부 이런 쪽에서 지금 모두의 창업을 주관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개념이 조금 비슷하긴 해요. 근데 조금 다른 걸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 진짜 도박이에요, 도박. 진짜. 네. 그러니까 모두의 창업은 투자거든요. 음. 근데 이게 지금 도박이, 저는 좀 긍정적인 도박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긍정적인 도박이 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업 도전 지원금 같은 느낌으로 실제로 뭐 편의점이나 뭐 카페, 뭐 그냥 뭐 한식당, 뭐 이런 생계형 창업이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에서 진짜 이거는 절대 없을 것 같은 것만 이제 창업으로 하는 부서를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가 부처가 될 수도 있죠. 부처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행정복지센터라고 할게요. 행정복지센터 1층에 대부분 도서관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프로그램을 뭐 평일 저녁 7시부터 9시 이런 부서들을 좀 새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틀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깨고 이제 이런 도서관 층에다가 이제 뭐 7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는 어쨌든 이런 부처들을 만들어요. 부서를 만드는 거죠. 부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중소벤처기업부도 있고 뭐 고용노동부도 있겠지만, 이런 부처들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부처나 부서들은 무엇을 하냐? 이제 사업을 빠르게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이디어 창업이라는 게 당연히 이게 수익이 날지, 정말 어쨌든 어떤 타겟층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창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도와주는 부서고 부처고 이제 그런 거를 도와주는 막 이제 뭐 청년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막 컨설팅 해주고 말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좀 원하는 건 뭐냐면 이제 뭐 디저트야. 근데 디저트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디저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디저트는 사실 그냥 카페에서 이제 이게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IP로 팔아도 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아요. 카페가 너무 많고 식당들도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막 기술이 필요 없을 정도로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뛰어나요. 이거 진짜 우리나라에 없는 사업이야.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수요가 있었어. 이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거를 뭐 서비스를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서비스를 올리거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조금 타겟층을 확보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확인을 했어. 한두 명이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임대를 해주는 거죠. 이제 사실 우리 길 가다 임대 붙어 있는 공실 진짜 많죠. 이제는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그런 공간에 아예 우리가 시도해보지 못했던 거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넣으면 어쨌든 뭐 부자재나 뭐 아니면은 뭐 오피스 사무실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뭐 책상이라던가 의자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폐업하면 그 물품들을 중고로 그렇게 그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아요. 근데 그 업체들이 지금 폐업률이 계속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게 쌓여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정부에서 조금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하던가 매입을 해서 조금 그런 거를 다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어쨌든 심층적으로 뭐 면접을 본다던가 뭐 아니면 발표를 해서 좀 새로움이 신박한 거야.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좀 신박한데? 이거 근데 좀 사람들이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좀 계속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모두의 창업도 사실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되게 오래 걸리고 막 무슨 경진대회도 해야 되고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거를 진짜 삶에 진짜 집 앞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계속 주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계속 돌려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계속 돌리고 뭐 임대료, 월세, 관리비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정부에서 다 지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그래서 긍정적인 도박이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이거를 만약에 투자했어. 근데 안 돼도 이 사람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로 해줬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충 할 거냐? 아니요. 이 사람도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정기적으로 만약에 사업이 잘 됐어. 정기적으로 뭐 월세 낼 정도 뭐 아니면 보증금 낼 정도가 돼. 그럼 그거를 국가로 환원을 해야지. 지금 그거잖아요. 저는 이거를 지금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선대출 후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는 모두의 창업 지금 모두의 창업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예창패라든지 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이제 저는 이게 지금 현재 그 뭐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그 창업의 문턱을 물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창업이 잘 좋다. 이렇게 약간 좀 더 수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사실 그러잖아요. 망했을 때라 생각해야 돼. 내가 실패했을 때. 근데 이거는 반대예요. 후사업, 선사업, 후대출이야. 그러니까 사업을 먼저 진행해보고 안 되면 괜찮아요. 그냥 사회적 비용 쓴 거야. 괜찮아.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후대출은 뭐냐면 내가 잘 됐어.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면 그 갚아야죠. 당연히. 국가에서 내준 건데 당연히 갚아야죠. 응.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 모델을 통해서 정부는 어쨌든 사람이 가진 아이디어로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효과도 볼 수 있고, 뭐 지자체는 사업이 운영되는 동안 어쨌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냥 빈 상가였는데 뭐 활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런 누가 거기서 소비를 해. 그러면 그게 그 공공 데이터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요. 이제 이 사람 이제 잠시만요. 자, 사업을 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커질 거예요. 근데 이제 성공을 해요. 지금 제가 말한 이 사업 모델로 성공을 하면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이게 시장의 수요가 맞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선택을 한 거죠. 이걸로 먹고 살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고용 창출이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을 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뭐 전국에 뭐 사업장을 내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건강한 도박, 건강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도박이라고 말씀드린 게 어쨌든 이게 뭐 위험하다 할 수 있죠. 당연히 돈을 많이 잃는 건데, 뭐 임대료나 관리비나 뭐 인건비나 뭐 사업 기자재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회적 비용을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경제 활동을 안 해요. 뭐 실업급여를 받가던가 아니면은 뭐 수급을 하면서 이 돈을 받아가면서 이 돈만을 가지고 생활을 해요. 일을 안 하고. 그럼 당연히 저는 사회적 비용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점점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진짜 우리나라에 없는 거를 네가 아이디어로 생각해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게 만약에 사업이 잘 되잖아? 그러면 나중에 얼마 정도를, 그러니까 생활비 제외하고 나서 그 흑자가 났기 시작하면 그 흑자는 사실 다 줘야 되는 거죠. 이제 정부에 반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되겠죠. 처음에는 많이 들어가요. 근데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점점점 줄어들죠? 왜? 갚아 나가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안 되네. 다른 아이디어로 다시 한번 해봐야지. 이런 회복 탄력성 가지게 되고, 당연히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뭐 사람들을 만나거나 어쨌든 뭐 AI 기술을 쓴다던가 뭐 AI 기업을 만든다던가 이러면 당연히 더 많은 기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인구 규모에 비해 기회가 적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사실 진짜 삶에 내가 피부로 느껴야 돼요. 피부로 느끼려면 진짜 그냥 동사무소에 가더라도 이런 게 그냥 실질적으로 부서로 돼 있어야 내가 문의를 하고,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진행하면 됩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막 사실 K-스타트업도 모르는 사람 진짜 많아요. K-스타트업 제가 사이트를 창업 준비하고 막 이러면서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예 몰랐어요. 20대 청년 때 아예 모르고, 뭐 예전에는 뭐 8세인가 29세까지 하면은 뭐 지원금을 더 주고 뭐 이런 거 있었다는데, 그거 사실 지금 청년들 진짜 모를걸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막 열심히 홍보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진짜 삶의 피부로 와닿으면, 진짜 우리가 동사무소는 지금이야 정부 24 이런 걸로 안 가지만 그런 동사무소에서 이런 부서가 생겼어. 그러면 당연히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입소문 마케팅이 되고, 이러면서 당연히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이런 노인이나 숨고르기 청년 저소득층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회를 증가시키고 피부로 와닿아야 저는 실제로 이런 비즈니스들이 늘어나고, 이제 우리가 카페 차리기 너무 쉽다라는 얘기는 이미 정부에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창업이 아니라 정말 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면 이제 저는 더 많은
더 많은 기회와 사업 모델들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은 조금 아이디어 관한 얘기를 했는데, 괜찮아요. 이거 되게 쓸모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거 막 그냥 뒤로 가기 누르셔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보다 그 삶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사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제 진짜로 이 아이디어가 누군가가 진짜 생각을 해서 할 마음이 있으면 이제 같이 뭐 투입이 될 수도 있겠죠. 그 투입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뭐 사업 담당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저는 우리 IT 강국, 전 대한민국에 살면서 전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막 부자로 살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진짜 감사히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 컴퓨터나 IT 강국이 되게 이게 느렸으면 인터넷이 느리고 이런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저는 되게 많이 화가 났을 것 같고 대한민국이 부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들이 쌓여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진짜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아이디어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아이디어를 얘기해봤고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진짜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쓸모없는 얘기일 수도 있죠. 지금 그래서 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할 거고 더 황당한 얘기를 할 거고 더 이상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그런 채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비현실적인 저 중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